자, 204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4페이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첫 번째 볼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두고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자, 이 녀석을 하나의식 fx라고 둘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근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인 경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어떤 숫자가 양수네 음수네 따져줄 수 있는 경우는 실수까지밖에 없다고. 알았지? 오케이, 복소수에서는 따져줄 수 없어. 허수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거에서 얘들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등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굳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등호 빼주고 크다만 해주면 돼. 자, 판별식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할 거야. 자, 두 근의 합은 a분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걔도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도 a분의 c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치?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알파, 베타 모두 음수하고 나오면은. 그치?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거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음수끼리 넣었으니까.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0보다 커야 돼 해줄 거고. 그치? 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다라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치? 자, 당연히 실수인 거고, 맞아? 두 근의 합은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맞지?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못해 얘는, 그치? 두 근의 곱은 음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안 쓰고 첫 번째, 세 번째 조건만 써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왜 세 번째 조건만 써주면 되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얘기는 즉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a 곱하기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a 곱하기 c 한 것도 0보다 작아질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판별식을 한번 써볼 거야. 자, 판별식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네. 그치? 자, 그랬을 때 b제곱은 제곱한 거니까 양수 나올 거고, 4ac는 앞에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수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판별식은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 조건 안 써도 상관없다. 오케이. 판별식 조건 써도 돼. 두 개 공통 부분 찾으면 얘밖에 안 나올 거야. 항상.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 쓰든 안 쓰든 상관없는데 안 쓰는 게 좀 더 간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내용 설명 하나만 더 하고 갈게. 그 뒷페이지 207페이지로 갑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다가도 별표를 5개를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얘도. 자, 첫 번째. 자, 똑같은 조건에서 실근의 크기 한번 해볼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P라는 값보다
클 경우를 생각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P라는 점이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누가 그리든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조건 사용해주면 돼? 일단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도 뭐 상관은 없고. 자, 그러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알파 베타가? 없네. 글쎄 일단 뭐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녀석에 대칭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축의 조건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축은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걔가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라는 조건 사용해줘야 돼. 알았어? 자, 세 번째 또 어떤 조건 사용할 거냐면은 그럼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P 여기 있고 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잖아. 그럼 알파가 P보다 작고 베타는 P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알파, 베타 모두 다 P보다 크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주지 않게 만들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할 겁니다. 그치? 얘는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지 않고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뭐야 음수는 했잖아. P보다 작은 경우 할 거야. 어떤 값 P보다. 자, 그러면은 알파 여기 있고 베타 여기 있는 상태에서 P가 이쯤 찍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떤 조건 사용할 거라고? 일단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반별식 조건 사용할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이 녀석의 축. 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할 거고 세 번째 어떤 거 할 거라고?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다고. P가 0보다 크다. 자,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P가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 조건 써도 되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뭐만 사용하면 되냐면은 F에다가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치?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아. 아래로 불르긴 함수가. 2차 함수가. P에서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면은 X축을 무조건 만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쓰면 안 되는 아니야. 그치?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우리 생각을 해줄 거야.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이 두 개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39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205페이지로 갈 거야. 205페이지 391번. 자, 391번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m 플러스 5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하고 나왔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나왔으니까 어떤 조건 쓸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할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조건 사용하자. 판별식은 m-2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곱해야 되는데 4에 있으니까 4에 m 플러스 5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전개해주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인수분해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또 뭐 잘못해 준 것 같은데? 플러스였네 가운데가. 그러면 4m 4m 없어져가지고 m제곱 마이너스 16 나온다. 그치?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m 플러스 4에 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인데 10부분이 더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두 개가 0 되는 점 중에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m의 범위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뭐 할 거래? 두근의 합조건 쓸 거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는 거니까 m 플러스 2 걔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나 나왔고. 자,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m 플러스 5 걔가 0보다 커서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하나 나왔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공통범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세 개 공통범위니까 가로줄 3개 쳐진 데가 공통범위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범위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m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 나오는 경우로 할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음수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써? 첫 번째 반별식 조건 써.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열심히 풀어준 거 요거 갖다 쓰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써주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 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쓸 거라고.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쓸 거고.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m 플러스 5인데 걔가 0보다 크다 조건 쓸 거라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조건 쓸 거야. 자, 그래서 공통범위 찾기 위해서 수직선 그려주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통범위네. 그치?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마이너스 4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 자, 세 번째는 뭐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다르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은 뭐만 사용하자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조건만 사용하자고. 그래서 m 플러스 5 나오고 걔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구나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려워. 쉽지 않은 문제야. 자, 뒷페이지 393번이랑 395번 풀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393번 보면은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의 m-1의 x 더하기 m-3은 0이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근보다 클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 녀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 쓸 수 있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조건만 쓰면 된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또 특별한 조건이 주어졌어. 저기서 얘기 안 한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건 뭘까?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어떤 조건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네. 어깨를 뽑아버릴까 보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합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조건 사용하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 조건 사용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에 m-1, 걔가 0보다 작을 거야. 그래서 m-1이 0보다 크니까 m은 1보다 크다 나오고. 자,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m-3 나오는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3보다 작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보니까 1보다 크다, 3보다 적다. 이 부분이 공통이라서 m의 범위는 1부터 3까지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되시오. 자, 두 번째. 방금 했던 393번에다가 별표를 5개 쳐놓고 395번에다가도 별표를 5개 쳐놔봐. 자, 395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에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m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니까 뭐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다?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또 뭐 사용해 줄 수 있어? 두 개 더한 거는 뭐가 된다? 0 될 거다 할 수 있겠네.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 나와야 되는 거라서 2, 4 마이너스니까 m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m은 마이너스 2 또는 4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2고 걔가 0보다 작아야 돼. m 넘겨주니까 m은 2보다 크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m값은 4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397번으로 갈 거야. 397번. 방금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로 계속 푸는 거라서 한번 같이 해볼게. 이 녀석도. 여기다 풀기 시작할까? (397번) 보면은 397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에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자, 그래서 알파도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다 조건이 나왔지. 자, 그럼 이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자고? 일단 얘를 fx라고 둔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만날 건데 그 알파 베타가 전부 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래.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몇 가지 조건 사용해줘? 3가지 조건 사용해줘.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조건?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 조건을 쓸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은 짝수 판별식 써도 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면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ac 3m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m에 m-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2차 부등식 얘가 0이 되는 건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건 3이라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해버리면 되겠다고. 맞지? 식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축 조건 사용해 주랬어. 축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축이 뭐였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사용해주면 1보다 크대. 뭐가? 마이너스 2a분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m이. 그래서 약분하고 플러스 돼버리니까 m의 범위는 1보다 크다 하고 나왔고.
자, 세 번째 어떤 조건 사용하자고? f에다가 1 대입한 함수값이 1보다 크다 조건 사용, 1, 0보다 크다 조건 사용하자고. 그치? 1 대입한 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1 대입해버리면은 f의 1은 1-2m 더하기 3m 나오고 걔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m은 -1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고 나올 거래. 됐어? 자, 세 개의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보면은 첫 번째 거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세 개 공통범위니까 이 부분이네. 그래서 m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2번에서는 뭐랬냐면은 두근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1보다 작대.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차 함수 그래프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1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베타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얘도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첫 번째, 반별식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돼. 그래서 짝수 반별식 써주면은 똑같으니까 갖다 쓸게. m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식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축 조건 써줄 거야. 축이 어때야 된다고?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p가 1보다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써주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m이 그래서 m은 1보다 작구나 하고 나올 거고. 자, 세 번째 어떤 조건? f에다가 1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조건 사용할 거라고. 얘랑 똑같으니까 갖다 쓸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조건까지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세 개의 공통 부분 찾기 위해서 수직선 그려주면은 첫 번째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거는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됐어? 자, 세 번째 어떤 거 풀어주래?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다 조건 사용하려면 어때야 돼?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인데 그거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니까 무슨 조건만 사용하면 된다고? f에다가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조건만 사용하면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실제로 1 대입해보니까 1-2m 더하기 3m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m은 0보다 작구나 하면 되겠지. 됐슈. 뭔 소리야?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99번에다가도 별표를 5개 쳐놓으세요. x제곱 플러스 2mx 더하기 m은 0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그치?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위한 조건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질 건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 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 없다 치면은 1번 조건이랑 똑같고 얘 없다 치면은 2번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치, 사나야? 듣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떤 조건 사용해? 첫 번째, 일단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 없잖아. 없어.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m으로 묶어주면은 m-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m의 범위는 작은 거 0보다는 작고 큰 거 1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축 조건 사용할 겁니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 해버릴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축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하고 나올 거고.
자, 세 번째 뭐 사용해 주자고?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고 1 대입한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고 f의 1도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부터 구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m 더하기 m 걔가 0보다 커야 돼. 자, 마이너스 m이니까 넘어가서 m은 1보다 작고 자, 그 다음 f의 1 찾을 거야. f의 1 찾아주면은 1 더하기 2m 더하기 m 걔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3m이 0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그치? 자, 이 녀석들 전부 다 공통범위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보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끝까지 갈 줄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4개 부등식의 공통 범위니까 가로줄 4줄 찾은 데를 찾으면 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일 거라고. 뜻이요.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까지 하고. 됐어? 자, 밑에 있는 401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401번 보면은 어? 아이 그럼 401번 별표 5개. 이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 맞아.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못했어. 양이 많고 어려워서. 자, 40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근은 0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하고 나왔네.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도 그래프 그려볼 거야. 그래프 그려서 쭉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나와 있으면은 한 근 알파는 0보다 작은 쪽에 있고 다른 근은 1보다 큰 쪽에 있을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 두 개 값보다 어떤 값보다 둘 다 크다 둘 다 작다가 아니고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는 형태니까 어떤 조건이야? 3번 조건이라고. 그치? 3번 조건. 그러니까 판별식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사용하면 돼? 0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만 사용하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뭐 사용할 거야? f의 0이 0보다 작고 f의 1도 0보다 작아 조건만 사용하면 돼. 자, 그래서 f의 0 찾아보면은 0 대입하니까 쓱쓱 없어지고 m-2가 0보다 작아서 m은 2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 자, f에다가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m-2가 0보다 작다 나왔어. 쓱쓱 없어지니까 뭐 잘못했어? 다른 근이 0과 1 사이래. 아, 깜짝이야. 그럼 1은 여기 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1은 여기 있으니까 1 대입한 건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f의 1은 1 마이너스에 m-1 더하기 m-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돼. 뭐 또 잘못 썼어.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썼어. 아이, 그지가 않네 아주. 자, 1 플러스 m-1 더하기 m-2가 0보다 커서 쓱쓱 없어지고 2m이 2보다 크니까 m은 1보다 커야 되겠네. 하고 자, 공통범위 찾아주니까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이 부분이라서 m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슈?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자. 자, 보자. 경우의 수 파트 볼 겁니다. 경우의 수. 자,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로 할 거야.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해결을 많이 해주는데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볼게. 자, 1번 보면은 1
두 개 있고 2가 하나, 3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자, 세 장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어디에 뭐가 써 있는지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맨 첫 자리에 1이 써 있는 경우 있을 거고 2가 써 있는 경우 있을 거고 3이 써 있는 경우 있을 거야. 자, 귀찮아하지 말고 그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1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갖다 썼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2, 3.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2, 3. 여기는 1, 3. 여기는 1, 2. 이렇게 있겠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나와? 9가지. 셋. 6가지. 됐지? 자, 처음에 2가 써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1이랑 3밖에 없어. 그치? 2가 사용됐으니까 숫자로는. 그치? 자, 1이 사용됐을 때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1, 3.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몇 개 나와? 3가지. 3이 써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 2 쓸 수 있고 이때는 1, 2 쓸 수 있고 이때는 1만 쓸 수 있겠네.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온대? 12가지. 그거 나온대. 그치? 별로 재미없네. 자, 3번. A, B, C가 시험지를 채점할 때 자기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A랑 B랑 C가 자기 시험지 A, B, C를 가지고 채점을 할 건데 서로 다른 사람 거 채점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 거 채점 안 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도로 A, B, C가 자기 시험지 안 가져갈 거야. 그럼 A가 채점할 수 있는 거는 B를 채점하거나 C를 채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자, 그럼 B 썼어. 처음에. 그럼 B가 채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 걸 채점하거나 C 걸 채점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 맞아? 그랬을 때 B가 A 거 채점해버리면 C가 C 거 채점해야 돼. 그럴 수 없잖아. 자기 거 채점할 수 없으니까. 맞아? 자, C 거 채점하면 C는 A 거 채점해야 돼. 이건 가능하네. 자, A가 C 걸 채점하면 B는 남은 시험지가 A랑 B 있는데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돼. 그러니까 A 거 채점할 수밖에 없어. B 거 채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나온다고. 됐지? 자, 그래서 3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은 유식해 보이게 교란순열하고 써주세요. 됐지? 교란순열이라고 쓸 겁니다. 나중에 저기 뭐야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쉬고 있다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출동을 했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자기 모자 아닌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 찾는 형태 문제. 그래서 소방관 모자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해줘. 교란순열. 별표 치지 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유제 2번, 유제 4번은 안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부터 할 거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랑 N이랑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가운데 또는 들어가면은 두 개 더하면 돼. 그죠? 특히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랑 N이랑 더하고 L을 빼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첫 번째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치? 그럼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7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그치? 자,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5의 배수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일 수 있어? 없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더해서 6가지 하면 되는데 두 번째 3의 배수면서 3의 배수거나 또는 4의 배수인 경우를 찾으래.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
6가지. 그지? 4의 배수는 몇 가지? 5가지. 맞아? 그런데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일 수 있어? 있네. 12의 배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12의 배수는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얘는 2개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줄 거라고. 왜? 3의 배수 세준 3, 6, 9, 12, 15, 18랑 4의 배수 4, 8, 12, 16, 20 중에서 12라는 숫자가 앞에서도 세주고 뒤에서도 세줬네. 그지? 중복해서 2개 세줄 필요 없으니까 한 번 제껴줄 거라고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M가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는 M 곱하기 N가지라고 책에 적혀 있어. 맞지? 222페이지. 박스 칸치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적혀 있어. 자, 동시에 지워버리고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은 연달아 라고 써놓을 거야.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너네들 많이 헷갈려. 되게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 2개를 던지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6가지야. 왜? 6 곱하기 6 해서. 그지? 그런데 2개 동시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너네들 헷갈린다고. 그지? 그래서 주사위 2개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 던지고 연달아서 하나 더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그래서 앞에 던진 게 6가지, 뒤에 던진 게 6가지니까 2개 곱해가지고요 36가지야 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곱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있어. 그렇지?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랑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를 어떻게 할 거야? 연달아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곱해가지고 6가지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2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저기 뭐야? 박스칸 돼 있는 데다가 별표 좀 쳐놓고 곱의 법칙은 연달아라고 고쳤으니까 합의 법칙 옆에다가 살짝 적어놓을게. 또는 들어가면 합의 법칙이긴 한데 합의 법칙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그렇지? A 사건 또는 B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합의 법칙 옆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은 케이스 나눠진 경우라고 써놓을 거야. 자,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뭔 소린지 이제 문제통에서 한번 볼 겁니다. 5번부터 쫙쫙쫙쫙 문제 풀어볼게. 자, 반려동물 좋아하는 유나가 개 3마리랑 고양이 4마리를 기르고 있다. 어느 날 유나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데려갈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개 또는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5번 보면은 개가 3마리, 고양이 4마리. 아우, 많이도 키우네. 그치? 개 또는 고양이 중 한 마리 선택하는 경우야. 그치? 자, 그럼 개 중에서 한 마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 선택하는 경우 수는 4가지. 맞아? 자, 2개 더해 곱해. 뭘로 연결돼 있어? 또는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7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개와 고양이 한 마리씩 데려갈 거야. 그럼 개 중에서 한 마리 선택하는 경우 3가지,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 선택하는 경우 4가지 있어. 자, 그럼 여기서는 요 3과 4를 더할까 곱할까? 곱해야 돼. 왜? 개 선택하고 연달아서 고양이 한 마리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맞지? 자, 그래서 2에 곱해서 12가지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7번. 집이랑 학교 있는데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집에서 A 지점 가는 경우가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게 2가지, 집에서 B 가는 게 3가지, 여기서 학교 가는 게 1가지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어쨌든 A나 B 지점 둘 중에 하나는 지나가고 있어야 돼. A랑 B도 연결돼 있네?
쓱쓱.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집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집에서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번째 집에서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치?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똑같은 지점. 그치? 이 경우밖에 없다. 자, 뭐가 나눠졌어? 케이스가 나눠졌어. 케이스 나누면 뭐라고? 합의 법칙 쓸 거라고. 어떤 경우끼리? 각각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끼리. 이제 케이스 안에서 계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요? 자, 이제 집에서 A 지점을 갈 거야. 몇 가지? 두 가지 A에서 학교 갈 거야. 두 가지 연달아 가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네 가지. 집에서 B 갈 거야. 세 가지. B에서 학교 갈 거야. 한 가지 곱해서 세 가지. 집에서 A 갈 거야. A에서 B 갈 거야. B에서 학교 갈 거야. 곱해서 네 가지. 집에서 B 갈 거야. B에서 A 갈 거야. A에서 학교 갈 거야. 곱해서 12가지. 다 더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23가지 하고. 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케이스 나눠져서 구해진 것들은 합의 법칙으로 싹 다 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왜 케이스를 나눴다는 거는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각각 케이스에서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싹 다 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뒷페이지 가자. 9번 볼 거야. 9번. 자, 두 종류의 주사위 A랑 B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자, 그래서 A에서 나온 눈을 A라고 하고 B에서 나온 눈을 B라고 했을 때 더한 게 5의 배수가 나오려면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2고 가장 큰 수는 12니까 그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더한 게 5가 나오거나 또는 10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눠졌어?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케이스가 나눠진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부터 구해? A 더하기 B가 5가 나오는 케이스랑 두 번째 A 더하기 B가 10이 나오는 케이스 두 개를 구할 거야. 자, 그럼 두 개 더해서 5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3 더하기 2, 4 더하기 1 해가지고 네 가지. 이거 나올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A 더하기 B에서 10 나오는 경우는 4 더하기 6, 5 더하기 5, 6 더하기 4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눠준 거니까 얘들끼리는 어떻게 계산해? 더하라고. 그래서 7가지 하고 나오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또 주사위 던질 때 너네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2, 3 나오는 거랑 3, 2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겁니다. 무조건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총 개수가 36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달라. 무조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자, 11번 볼 거야. 11번에서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의 사탕이 있다. 각 사탕을 적어도 한 개씩 샀어. 자, 그랬을 때 합해서 1,500원어치 구매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라고. 그치? 자, 그럼 합쳐서 1,500원 만들려면은 100원짜리를 X개 사고 200원짜리 Y개 사고 500원짜리 Z개 사가지고 100X 지불하는 금액은 100X 더하기 200Y 500Z 더한 게 1,500 나오게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자, 양변에 100 나눠져가지고 X 더하기 2Y 더하기 5Z가 15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렇게 되는 X랑 Y랑 Z는 적어도 한 개씩 산댔으니까 자연수야. 그치? 자연수여야 돼. 자, 그래서 이 녀석 풀어줄 겁니다. 이 녀석 막 중구난방으로 풀어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부터 숫자를 결정하고 시작할 거냐면은 개수가 제일 큰 거부터 결정하고 시작할 거야. 그치? Z부터 결정하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Z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시작해서 Z가 1이라고 하면은 X 더하기 Y가 10하고 나와서 그치?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랑 Y 중에서 Y부터 결정하고 시작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X랑 Y 결정해주면은 Y가 1일 때는 X는 8,
2일 때는 6, 3일 때는 4, 4일 때는 2, 5일 때는 0. 근데 자연수를 쓰니까 얘 안 돼.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4가지. 두 번째, z가 2일 때는 x 더하기 2y 한 개 10 넘겨주니까 5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y부터 결정하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y가 2일 때는 x는 3, 2일 때는 1, 3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네. 그래서 2가지. 세 번째, z가 3일 때는 x 더하기 2y 해서 0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치? 자연수니까. 그래서 합해서 6가지. 알겠어요? 그래. 자, 그 다음 15번까지 하고 할게. 그치? 13번 보자. 13번. 쉬우니까 여기 문제는. 자,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a 더하기 b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를 할 거야.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전개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앞에서 항 하나 잡고 뒤에서 항 하나 잡아가지고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앞에서 항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뒤에서 항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 왜? 연달아 뽑을 거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연달아 여기서도 하나 뽑아줘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총 6개의 항이 나올 거래. 아우 쉬워. 그치? 자, 그 다음 15번 할 거야. 24에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를 찾아줄 겁니다. 그럼 24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 38에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하고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 찾는 거 다 알잖아. 공식. 그치? 얘는 경우의 수 말고 우리 알고 있는 공식으로 그냥 해. 그치? 뭐에? 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지. 그치? 왜? 자, 이 녀석 약수를 다 찾아보면은 2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2를 하나도 안 선택하는 경우, 2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 2를 2개 선택하는 경우, 2를 3개 선택하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4가지 나오는 거고, 3도 마찬가지로 3 선택 안 하는 경우, 3 하나 선택하는 경우에서 2가지 나와서 4가지, 2가지 곱해가지고 8가지 나오겠다고. 그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 8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풀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 17번 보면은, 자, 색깔 칠하기 문제입니다. 색깔 칠하기 문제에다가 별표를 조금 많이 쳐놓고, 조금 많이는 얼마나? 한 서너 개? 조금이에요, 많이에요. 6개. 조금만 많이 쳐놓으라는 거지. 3.5개. 조금만 하고 많이는 이제 뭔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 영역의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각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칠할 거냐면은 하나씩 색깔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으로 맞닿아 있는 게 인접한 영역이야.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거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야. 얘랑 얘랑 인접한 거야. 얘랑 얘는 인접한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는 다른 색을 칠할 거래. 그리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대. 그치? 자, 그럴 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슥 대충 보고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거부터 색깔을 칠하고 풀면은 할만해. 자, 그래서 A부터 칠하고 시작할 겁니다. A부터 칠하고 이 끝에부터 차근차근 칠해갈 거야. 자, 색깔이 5개가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경우 있어? 5가지 있어. B는 A랑 다른 걸 칠해야 돼. 그러니까 A에 칠한 색깔 하나 빼고 4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네. 그치?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 2개 빼고 3가지. D는 A랑 다르고 C랑 다르면 돼. 그래서 3가지. E는 A랑 다르고 D랑 다르면 돼. 3가지.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 다 곱할 거라고. 그래서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볼게.
A, B, C, D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알았지? 자,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게 뭐 많이 맞닿아 있는 게 없으니까 A, B, C 순서대로 칠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A, B, C, D 네 가지 색깔을 칠할 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가지, B는 A랑 다르면 돼, 세 가지, C는 B랑만 다르면 돼, 세 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어떻게 될까? A랑도 맞닿아 있고 B랑도 C랑도 맞닿아 있잖아. 어떻게 될까? 세 가지일까? 여기요. 두 가지일까? 해가지고. 세 가지? 두 가지? 헷갈리네. 왜? A랑 C랑 같은 색깔 칠했으면 D 옆에 한 가지 색만 칠해져 있으니까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오는 거고, A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해줬으면은 D 옆에 색깔이 두 가지 종류가 칠해져 있으니까 두 가지 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결국 A랑 C랑 같을 때랑 다를 때에 따라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지네.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고. A랑 C랑 같을 때랑 A랑 C랑 다를 때로. 그치? 자,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 그치? 어떻게 되면은 케이스가 나눠지냐? 색깔 칠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깔이 중간에 있는 녀석이랑 또 좀 맞닿아 있어. 처음에 내가 칠했던 색깔이랑 맞닿아 있어. 그러면은 케이스가 좀 나눠져. 그치?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네 가지, B는 세 가지까지는 똑같은데 C는 선택권이 없어. A에 칠한 걸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칠해줘야 돼.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에 칠한 색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군데랑 맞닿아 있지만 실제로 칠해진 색깔은 한 가지 색깔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을 칠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곱해서 4, 9, 36 하고 나오고, A랑 C랑 다른 경우는 자, A에 칠할 거 네 가지, B에 칠할 거 세 가지, C는 B랑도 달라야 되는데 A랑도 다를 거래.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럼 D는 옆에 A에 칠해진 거랑 C에 칠해진 거랑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남은 색깔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두 가지일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하고 나와 있을 때, 자, 첫 번째는 뭘 구하라냐면은 지불 방법을 구하래.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을 구하래. 그치? 자, 두 개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지불 방법부터 한번 구해보자. 지불 방법은 자, 100원짜리 1개 있으니까 자, 1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100원을 안 내거나 내거나 두 가지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자, 50원은 2개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나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치? 그래서 세 가지. 10원은 3개 있으니까 지불 방법은 몇 가지 나와? 4가지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일씩 더한 거 나오겠네. 맞아. 자, 그래가지고 얘들끼리 곱할 겁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놓고 나서 문제 맨 끝에 읽어보니까 단 0원은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할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제외할 거라고. 항상 한 가지 제외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번에다가도 별표를 한 3개쯤만 쳐놔. 지불 방법 구하는 방법. 그래서 6, 4, 24, 23가지 나오겠네. 그치? 자, 지불 금액 한번 해볼 겁니다. 지불 금액. 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70원을 지불을 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은 아니다. 120원을 지불하고 싶어. 그러면은 100원짜리 1개 내고 10원짜리 2개 내가지고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 100원짜리가 아니고 50원짜리 2개 내고 10원짜리 2개 내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이 있잖아. 자, 앞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구해준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야? 요 경우랑 요 경우랑 같다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서 푸는 방법을 그냥 외워. 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있어. 자, 그럼 작은 단위 돈으로 큰 단위 돈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거야. 10원은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 못 만들어줘. 그치?
근데 50원은 두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만들어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100원짜리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바꿔버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5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3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하면 돼. 이게 바로 지불 금액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50원짜리 4개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 3개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한 다음에 0원을 지불하는 거 빼니까 한 가지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래서 19가지. 되시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 자, 밑에 있는 거 18번이랑 20번 풀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229페이지 갈 거야. 순열의 뜻 보면 자,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서대로 나열했다 해서 순열이야. 자, 중학교 때도 순열에 대한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다. 자, 순열에 대한 문제 풀어본 적 있어. 어떤 문제? 7명 중에서 반장이랑 부반장 뽑을 거래. 자, 그럼 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가지 경우? 7가지 경우.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경우 곱했다고.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서기 뽑을 거래. 그럼 반장 될 수 있는 경우 7가지, 부반장 될 수 있는 경우 6가지, 서기 될 수 있는 경우 5가지 해서 곱했다고. 그래서 이게 순열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애들 3명을, 2명을. 오케이?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이렇게 7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혹은 7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라는 걸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기호를 도입을 할 겁니다. 자,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7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할 거야.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7P 하고 읽어주면 돼. 그럼 의미는 뭐라고? 7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할 거야. 오케이? 계산은 어떻게? 앞에 써 있는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 2개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 녀석은 7P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숫자 3개를 곱하면 돼. 그치? 그래, 7P3.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순열의 뜻 알고 있어야 돼. 자,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npr하고 표현을 할 거고. 그치? 계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계산해?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할 거야? r개를 곱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n-r 플러스 1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n-0부터 시작해서 n-r-1까지 계산해줬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nr개를 곱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개 기호 한번 표현해 볼게. npn은 뭘까 그럼? n부터 시작해서 n-1도 곱하고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해? 1까지 곱해. 그치? 그래서 얘를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한 거를 특별하게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n 느낌표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줘? n 팩토리얼 하고 읽어줘. 이제 n 팩토리얼 느낌표 아니야 이제. 오케이, 수학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느낌표 아니야 이제. 오케이, 국어 선생님이 느낌표 그러면 아닌데요 팩토리얼인데요 그러면 돼. 이제 오케이. 자, n 팩토리얼. 자, 그래서 n팩 하고 읽어줘도 되고 n팩토리얼 하고 읽어줘도 되고. 자, 이 녀석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한 거야. 됐어? 자, 그래서 npr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됐어? npr를 팩토리얼로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n-r 플러스 1까지만 곱해졌잖아. 1까지 곱해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1까지 싹 다 곱할 거라고. 그래서 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져 있는데 얘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곱할 거야. 하나 더 줄여서 n-r, 하나 더 줄여서 n-r-1 그래가지고 쭉 곱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할 거라고. 자, 그런데 실제로 NP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억지로 곱해준 거잖아. 그래서 식이 달라졌어. 그럼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면 어때야 돼? 얘를 나눠줘야 되겠지. 곱하기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걸 나눠줄 겁니다. 그치? 그럼 분자는 1부터 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해져 있으니까 n팩이 되고
분모는 1부터 n-r까지 빠지지 않고 곱해줄 수 있는 거니까 n-r 팩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좀 어려워 표현 방법이. 자, 그래서 NPR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치? 요것도 식은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이제 놀아볼게. 요 식을 가지고 NPN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R자리 대신에 뭐 대입했어? N 대입했어. 그치? 자, 그러니까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하고 나오네. N에서 N 뺐으니까 0이지 뭐. 0팩분의 N팩. 그 결과가 뭐라고? N팩이라고. 그러니까 0팩이 뭐여야 되겠어? 1이어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건데 0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0팩이라는 이 기호는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 거라고. 알겠지? 0팩은 1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오케이. 0팩은 1. 자, NP0도 한번 찾아볼게. 자, NP0은 R자리 대신에 0 대입하는 거니까 N팩분의 N팩. 약분돼서 1이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지?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좀 치고 갈게. 229페이지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 순열의 뜻, 계산 방법에다가 별표를 5개 쳐놓고 229페이지. 자, 뒷페이지 230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박스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세요. n의 계승이 n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야. n 계승. 또 npr의 변형식과 np0 n 0팩의 정의 해가지고 나와 있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28번부터 보자. 28번부터 보면 자, 28번 보면 1번에서 6p 3계산하래.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6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곱해? 3개 곱하라고. 그래서 120 하고 계산이 되고. 자, 두 번째 5팩 하고 나와 있네. 자, 5팩은 몇이야?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 4. 5까지 곱해. 그래서 120 하고 나와. 그치? 자, 팩토리얼은 0팩부터 5팩, 6팩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0팩 뭐라고? 1. 1팩 뭐라고?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1. 2팩 뭐야? 2. 3팩 뭐야? 6. 4팩 뭐야? 24. 위에다가 4 곱하면 돼. 그치? 5팩 뭐겠어 그러니까? 120. 6팩 뭐야? 720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그치? 장보대 하지 말고. 3번 4p 4 계산할 거야. 자, 4p 4는 뭐랑 같다고? 4 팩토리랑 같다고. 그래서 24. 자, 4번 7p 0. 이거는 의미는 뭐야? 7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거야. 그것도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렇지? 자, 5번 0팩 뭐라고 약속해? 1이라고 약속해. 그렇지? 그림 그리지 말고 듣고 풀어야지. 자, 30번 보자. 30번. 1번 보니까 7PR 하고 나와 있어. 그게 210 나왔대. 7부터 R개 곱한 게 210 나오게끔 만들어주라고. 그지? 그러면은 적당히 곱해가면서 하는 거야. 7 곱하기 6 하면 210 안 나오겠지. 7 곱하기 5 할 거야. 210 나오나? 그러게요.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몇 개 곱해서 숫자? 3개 곱했어. 그래서 R은 3. 자, 2번 NP2가 90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러면 NP는 뭐야? N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해주는 거야. 그게 90하고 나왔네. 물론 전개에서 2차 방식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 녀석은 다 자연수니까. N은 다 자연수니까. 자, 어떻게 해? 연달아 나오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두 자연수 곱해서 90 나오게 만들어주라고. 9 곱하기 10이잖아.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10, 작은 게 9 하면 되겠다. 그래서 N은 10. 자, 3번 NP4가 20에 NP2하고 나왔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NP4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 곱해주고
걔가 20 곱하기 np니까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해줄 거야. 자, 그러니까 양변에 n에 n-1 약분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20 나오려면은 4 곱하기 5겠네. 그치? 자, 그 중에서 큰 게 5고 작은 게 4면 되겠다. 그래서 n은 7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슈. 자, 32번은 제낄 거야. 제끼고 우리 방금 푼 것 중에서는 30번에다가만 별표 딱 하나만 쳐놓으세요. 자, 뒤에 있는 문제 마저 다 풀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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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도 나갈 거야. 자, 34번 볼 거야. 34번 보면 여기다 할까? (34번) 보면 1번에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버리면 되냐면은 5팩 쓰면 돼. 5명을 그냥 일렬로 쫙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열하는 거는. 그래서 120. 자, 2번에서는 뭐래?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래. 그럼 5명 중에서 특별하게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뭐 돼?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라고. 그래서 60 하고 나올 거라고. 됐지? 자, 36번 보면은 36번에서는 서로 다른 9권 중에서 R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꽂는 방법의 수가 72개 나왔을 때 R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9권 중에서 R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꽂을 거야. 자, 그 경우의 수가 72 나왔대. 자, 그러면은 9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할 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면서 곱해보지 뭐. 9, 8, 마침 72 나온다.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네. 그치? 그래서 R은 2 하고 나오겠다. 자, 그 다음 38번 옆에 있는 걸로 볼게. 38번 보면 자, 38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남자 4명, 여자 3명 일렬로 설 때 여자 3명이 이웃하게 서는 경우야. 그치? 자, 여자가 이웃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남자 4명에다가 여자 3명 있는 상태에서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니까 얘들은 묶어버려가지고 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릴 거야. 그치? 얘들은 묶어 다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7명이긴 하지만 얘를 한 사람 취급했으니까 총 몇 명 있다고 생각해? 5명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돼. 맞아. 자, 그래서 5, 100.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속에 있는 여자애들끼리 자리를 바꿀 거야. 그래서 3, 100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자, 40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자, 40번은 마찬가지로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자, 1번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치?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자애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자애부터 세우고 시작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남자를 세우는 방법 몇 팩? 4팩. 뭐 했어? 남자 나열했어. 자, 그래서 남자애들 4명 세우고 나면은 여자애들은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설 거냐면은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아서 설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여자애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5군데고 그 중에서 3자리를 뽑아가지고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5P3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여자애들 사이에 세우는 방법. 그치? 해줄 거고. 자, 두 번째 2번에서는 뭐랬냐면은 A랑 B 남자 A랑 B가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치? 다른 애들은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상관없이 A랑 B라는 두 사람만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나열해? 5명을 나열해.
5패. 맞지? A랑 B 제외하고 나열했어. 곱하기. 자, A랑 B를 제외하고 5명을 나열한 다음에 뭐 할 거라고? A랑 B는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라고. 그래서 A랑 B가 설 수 있는 데가 6군데. 그 중에서 2군데만 뽑아가지고 A, B 세우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알겠어? A, B 자리 하고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42번. 42번에 가는 별표 5개를 쳐놓으세요. 자, 5개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래. 자, 적어도 한쪽 끝. 자음. 자, 그래서 적어도란 얘기가 나왔어. 적어도란 얘기. 그치? 자,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이러는데 여기도 자음 와도 만족하는 거고. 그치? 여기 자음, 여기에 모음 와도 만족하는 거고. 여기에 모음, 여기에 자음 와도 만족하는 거야.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모음 써주는 것까지 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만족하는 경우는 뭐 있을 거라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얘를 만족할 거라고. 그럼 이 3가지 경우를 따로 찾느니 차라리 전체에서 얘 하나 빼는 게 빠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야. 그치? 전체에서 아닌 거 빼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얘기 나오면. 오케이.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여기서는 그냥 다 줄 세우는 게 전체고 여기서 아닌 건 뭐야? 양쪽 끝 모두 모음 들어오는 경우를 뺄 거라고. 맞지? 모음 맞지? 오케이. 모음 들어오는 경우를 뺄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녀석 자음 모음으로 살짝 구별하자. 아이유만 모음이니까 O, E, A가 모음이고 K, R이 자음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를 그냥 나열할 거니까 500 거기서 양쪽 끝 모두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를 뺄 거야. 그치? 하나, 둘, 셋, 넷, 5 여기도 모음 들어오고 여기도 모음 들어와야 돼. 그럼 모음 중에서 2개 뽑아서 양쪽 끝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음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양쪽 끝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모음 양 끝 모음 한 경우고 곱하기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은 아무렇게나 세우면 돼. 그래서 3개를 세우는 거니까 3패 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44번 볼게. 44번. 자, 선생님이 3명이랑 학생이 3명이 교대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여기다가 별표를 딱 3개만 쳐놓을게.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선생님 3명, 학생 3명이니까 교대로 서려면은 6명이 설 건데 어떻게 서는 경우가 있지?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두 번째,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선생님이 서는 자리 결정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 3명 여기다 세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3팩. 학생 3명도 자리 결정돼 있으니까 학생 3명 여기다 세우면 되잖아. 3팩 해서 36.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학생 자리 결정돼 있으니까 학생 3팩. 선생님 3팩 해서 36 더해서 72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문제 뭐 이렇게 많아? 자, 일단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자, 봅시다. 아직 안 연 거 같지? 여기 옆에 교촌 치킨. 다음 차에 아직 안 열었어. 열었어요. 저 시켜 먹었다고? 진짜요? 저기 무슨 열었던데? 일요일 날 안 열었는데.
자, 해볼게. 1번. 8개 문자야. 총 8개 문자 중에서 1번에서는 뭐랬냐면은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녀석을 찾으라 라고 했어. 그래서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녀석을 찾아줄 거야. 그러면은 시작점, 끝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남은 6개만 이 안에서 나열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계산해? 6팩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끝. 자, 2번 W랑 D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자, 여기다가 46번에 2번에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놓으세요. 자, 조금 어렵게 헷갈려. 잘 봐. W랑 D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갈 거야. W, D 있으면 여기에 3개 문자가 들어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안에 3개 문자 선택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치? 자, 여기 안에 3개 문자 선택하는 경우에 수 몇 가지? 뻥치지 말고 W랑 D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이 안에다 나열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6, P, 3 맞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한 묶음으로 봐버릴 거야. 왜 이제 이 사이에는 더 이상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W랑 D랑 자리도 바꿀 수 있네. 그래서 2팩하고. 오케이. 그런 다음 이제 남은 문자 몇 개 남았어? 3개 문자 남았어. 그래서 총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 4팩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네. 차근차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48번 보면 A, B, C, D, E 5개 문자를 사전식 나열할 거야. 자, 그래서 52번째 문자를 찾아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사전식으로 나열할 겁니다. 사전식 나열 알아? 사전 찾아본 적 있어? 전자사전 말고 책으로 된 사전.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나온 게 사전식 나열. 영어도 A, B, C, D, E, F, G 순서대로 나열된 게 사전식 나열. 그치? 자, 그래서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52번째 숫자를 찾을 거야. 그러면 사전식으로 나열됐으니까 맨 처음에 어떤 형태부터 와? A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쫙 올 거잖아. 그치?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는 몇 개 나와? A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개 24. 그럼 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나오겠어? 4팩개 24. 더해봤자 48. 아직 50이 안 나왔어. 그치? 자, C로 시작하는 것도 24. 그치? 자, 그러니까 더하니까 50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을 거라고. 맞지? 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또 처음에 나오는 건 CA로 시작하는 게 처음에 나올 거야. 그럼 얘는 3팩 하니까 6개 나와. 그치? 더하니까 50이 넘어가 버리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CA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럼 CA로 시작하는 것 중에 또 처음에 나오는 건 뭐 있어? CAB로 시작하는 게 있다. 그럼 얘는 2팩 해서 2개 나와. 더하니까 50. 자, 그 다음 거는 CAB 말고 C 말고 D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도 2팩 해서 2가지. 얘가 52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CAD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CAD 제외한 나머지 문자로 이루어진 이 2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니까 E가 먼저 오고 D가 나중에 오는 게 B가 나중에 오는 게 52번째 문자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 박수 치지 말고. 넌 왜 따라 치고 있어? 옆에 치는데. 뭐? 방청객이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까지 6개의 숫자 중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네. 자연수의 개수.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를 선택할 거야. 자,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P나 뭐 팩토리얼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해. 자리에 쓸 수 있는 개수만 적어줄 거야. 자,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0 쓸 수 있어? 없어. 그지? 그래서 5개.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숫자 하나 썼는데 두 번째 것부터는 또 0을 쓸 수 있어. 그래서 5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지? 박수 치지 말라고. 자, 2번. 짝수의 개수 찾을 거야. 자, 짝수는, 자, 짝수의 개수에다가 별표를, 아니다,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쯤 쳐놔. 3개쯤 쳐놓고. 자, 짝수의 개수를 찾아줄 겁니다.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짝수는 뭐야? 맨 마지막 1의 자리가 짝수면 되겠네.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0, 2, 4. 세 가지 경우 있어. 자, 그런데 0은 좀 특별해. 왜 0은 맨 앞에 안 써 있거든. 쓰면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첫 번째. 맨 마지막에 0이 써 있는 경우랑 맨 마지막에 0이 아닌 2나 4가 써 있는 경우로 나눠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맨 마지막에 0이 써 있으면은 0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가지고 여기 세 군데 채워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거 5개, 4개, 3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자, 2나 4가 쓰일 수 있으면은 여기 쓸 수 있는 건 2가지 경우 나오고. 맞아? 2나 4 중에 하나 갖다 썼으니까 남은 5개 중에서 여기 쓸 수 있는 거,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거는 2나 4 하나 제외했고 0도 쓸 수 없어. 그치? 자, 그러니까 2개 제외해가지고 여기 쓸 수 있는 게 4가지. 맞아? 2나 4 중에 하나 제외하고 0도 제외하고 남은 숫자 4개잖아. 그치? 4가지. 자, 그 다음에는 숫자 이 중에서 또 하나 골라서 썼는데 0 또 쓸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의 배수 찾을 거야. 4의 배수. 4의 배수는 여기다 하자. 아니다, 저기다 하자. 자, 4의 배수 찾을 거야. 4의 배수. 4의 배수의 특징이 뭐지? 그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가 4예요.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지야? 어. 그래요, 그래. 아, 섭섭해. 섭섭하다, 진짜. 그럴 거야. 자, 4의 배수. 4의 배수 판정할 줄 알아야 돼. 4의 배수는 예를 들어서 1, 3, 2, 8, 4, 7, 2, 4는 4의 배수야. 뭘 보고 판단해 주냐면은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앞에는 뭐가 써지든 상관없어. 왜? 얘는 1, 3, 2, 8, 4, 7 빵빵에다가 24 더한 거거든. 그럼 얘는 100의 배수니까 4의 배수야. 그치? 그리고 24가 4의 배수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의 배수야. 따져준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의 배수 따져주는 거는 마지막 두 자리만 체크해주면 돼. 마지막 두 자리만 4의 배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4의 배수 만들어 보자. 우리 뭘 가지고 0, 1, 2, 3, 4, 5 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뭐 있어? 0, 4. 그치? 또 0으로 시작하는 건 없고 1, 2 없고 2, 0, 2, 4. 또 뭐 있어? 3으로 시작하는 거 3, 2 밖에 없고 4로 시작하는 거 4, 0 밖에 없고 5로 시작하는 거 5, 2 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럼 이 경우 생각할 거야. 첫 번째 경우 0, 4로 끝나는 형태는 여기 쓸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남았어? 0이랑 4는 썼으니까 4개 남았어.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두 번째 경우는 1, 2로 끝나는 거는 1이랑 2를 제외하니까 4개 숫자 남았는데 0이 포함되어 있네. 맨 앞에 0 쓰면 안 돼.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은 0 써도 되니까 3에서 9가지. 자, 이 0은 2 쓰고 0 썼으니까 4개 숫자 남았어. 그래서 0 없으니까 그냥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네 번째 2, 4니까 4 곱하기가 아니지. 0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규칙성 보이네. 내가 써준 거에 0이 들어가 있으면 12가지 나오고 0이 안 들어가 있으면 9가지 나온다. 맞지? 자,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얘 있다. 그래서 12가지가 3가지 형태 나올 거고.
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 나오네. 그래서 9가지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사협에서 따져주는 거 어렵네. 자, 그 뒤 페이지 볼 겁니다. 52번 볼 거야. 52번.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자연수,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2,000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래. 그치? 자, 32,000보다 작은 숫자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2,000보다 작으려면 제일 작은 게 1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작다. 그치? 2로 시작하는 것도 작을 거야.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얘보다 작은 게 있네. 3 뭘로 시작하는 거? 3, 1로 시작하는 거는 쟤보다 작겠네. 그 다음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 찾아줄 거라고. 자,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 4팩.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나열하는 거니까 4팩. 24가지, 24가지. 자, 3, 2를 제외한 3개 숫자 나열해야 돼. 3팩, 6가지 해서 30, 54가지. 4가지가 된다고. 54가지 자식아. 자, 여기까지 필수 유형까지 풀어보는 게, 필수 확인까지 풀어보는 게 숙제고. 알지? 잠깐만, 숙제 아직 덜 끝나서 책 집어넣지 마. 자, 맨 뒤에 254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봅시다. 실전 연습 문제에서 뭐를 어디까지만 풀어볼 거냐면은 103번까지만 풀어보세요. 254페이지 98번부터 103번까지만 풀어보세요. 6문제.